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필기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되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필기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필기 합격했을 때 논스톱으로 바로 붙어야 돼요. 알겠죠? 체력, 면접까지. 제가 서류 제출하고, 그 다음에 체력 준비하고, 면접 준비할 때 각 단계별 정말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은 앞선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 이번 영상은 이제 면접, 우리 1대1 면접 코칭 반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1대1로만 진행합니다. 1대1 온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그거 설명드리는 OT 영상입니다. OT 영상. 저는 저희 컨설팅사는 부산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시학원과 면접반 총괄할 때도 그렇고, 전부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밀땡에 있을 때 제가 노량진에서 내려와서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 그때도 이제 밀착 코칭반이라는 12인 이하 그 반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서울하고 강원도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의 전속 계약 해지하고, 지금 제 개인 연구실을, 원래 개인 연구실을 회사로 만들고 나서, 여기 이제 그래도 개인 연구실 개념이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그 11인, 12인 이하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죠. 그리고 지금 1대1 온라인, 전화로 하는 온라인 코칭 또는 오프라인 코칭도 전국 각지에서 다 받아요. 수강 받아요.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후보생, 면접 준비생들, 그 다음에 해경 간부 후보생 준비생들, 그 다음에 경호처 7급, 국정원 7급, 전부 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전화로 온라인 코칭을 받든지 1대1로, 아니면 오프라인 코칭을 받든지 1대1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경찰 필기 합격생 대상으로 사실은 그 이전에 맨 마지막에 소속이었던 그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이제 면접반 다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진행하는 면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 지금 여기 고정 댓글에 보셔도 되고, 그 면접학원 고르는 방법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는 당신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가치 철학의 문제를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결국은 이제 필기 과목처럼 획일화된 주입식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사했습니다. 고사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원래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도 밀착 코칭반 해서 12인 이하 코칭반 하고, 그 다음에 1대1 온라인 코칭을 같이 이제 운영했는데,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대1 코칭만 합니다. 1대1 코칭. 1대1로 온라인, 전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희 이제 컨설팅사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 3인에서 5인 이하 그룹 코칭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수험생들이 보통 모아서 와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서 수험생분들이, 서울에 노량진이 제일 많죠. 그쪽에서 3인에서 5인 자기들끼리 그룹을 모은 다음에 그룹 코칭을 하면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 비용이 조금, 그래서 이제 부담 없으니까 아마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1회랑 맨 마지막 회, 뭐 5회에서 7회 맨 마지막 회 때 그룹으로 하고, 그 중간에는 전부 1대1 코칭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1대1 코칭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룹 코칭은 하셔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아서 오셔야 돼요. 알겠죠? 모아서 오셔야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1대1 코칭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OT 영상입니다. OT 영상이고, 일단 경찰 면접 절차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집단 면접 먼저 보고 개인 면접 보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운영 방식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심층 면접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개인 면접을 먼저 보고 그룹 면접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개인 면접관으로 투입됐던 면접관이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그룹 면접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나라는 가치관이 먼저 확립되고 나서 공동체 속에 나라는 가치관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뭐 먹을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일단 뭐 먹을지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오늘 짜장면 좋을지 짬뽕이 좋은지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 한 2개 한 다음에. 그래서 개인으로서 가치 기준점을 먼저 명확하게 해놓고 공동체 속에 자신의 가치 기준점을 성립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면접을 먼저 하고 그룹 면접을 해야지만 이걸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행 면접은 이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개인 면접을 보고 있고, 그리고 개인 면접일 때 원래는 실무진이 투입돼야 되고, 그룹 면접, 집단 면접일 때 이제 고위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면접일 때 사람들 간의 팀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는지를 고위직들, 임원진들이 그걸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인성 부분을. 그리고 개인 면접 파트 때 사실은 실무 능력을 개별 검증하는 실무진이 검증해야 되는데 경찰은 이것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경찰은 집단 면접일 때 실무 분야에 관한 논리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시사 이슈 분석 능력 등을 검증하고 있고, 개인 면접일 때 인성 파트를 검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면접에서 주로 고위직들이 들어와요. 집단 면접 때 실무진들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원 구성 원리상 4명이 면접관으로 투입될 때는 반드시 현직자는 3분의 1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명만 현직자가 들어오고 나머지 3명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외부 전문가, 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 설계하는 사람들, 외부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현직자 위주로만 넣고 여건이 좀 되는 경찰청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국립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넣고 있어요. 이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예. 그렇다 보니까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서 직무 선입견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사람마다 어떤 직무에 선입견이 생겨요. 직무 선입견. 예. 그러니까 똑같은 25년 경력의 경찰인데 똑같은 강력계에서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경력과 강력계에서 A라는 성향이, 직무 성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직무 성향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강력계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이 최고야, 실적 내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가 해보니까 결국은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파토가 나더라, 그래서 절차 규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사람의 원래 원 가치 성향에 따라서 직무 성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뭐 50명, 30명, 50명,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모이는 이런 면접반에 들어가가지고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는 그쪽에 비전문가들 있죠. 뭐 스피치, 그 다음에 논술 강사들, 그 다음에 뭐예요? 퇴직하신 분들 한테 획일화된 답변을 강요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획일화된 답변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인원을 모아놓고는 획일화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1대1 코칭만 고집하는 게 1대1 코칭으로 안 하면 이 사람의 원래 원 가치 성향과 가치 기준점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우리 프로그램 1단계 때, 1단계, 2단계 때 여러 가지 과제를 내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가치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거 하는데 지금 거의 2타임이 걸린단 말이에요. 1대1로 진행하는데. 근데 학원에서 막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모아놓고 뭘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결국은 필기 과목 가르치듯이 주입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자신만의 답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스를 하죠. 자기가 가르치는 거는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이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예? 제가 코칭해 보면 수험생들이 뭐에서 제일 힘들어 하냐면 자기 머릿속에 가치 기준점은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해요. 둥실둥실 떠다니거든. 그러면 선생은 그것을 다양한 이제 그 코칭 기법을 통해서 그걸 계속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1대1 코칭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이거. 제가 계속 한번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12명 이상 넘어가면 완전 불가능해요. 12명 정도 밀착 코칭반 제가 만드는 그 개념인데, 그것도 진짜 제가 막 보충을 해야지만 이제 코칭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인원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100명, 200명 모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비전문가 선생님들 땜빵식으로 뭐 30명에서 50명씩 나눈 다음에 담임 선생님 만들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직무 선입견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랬죠, 지금. 경찰 면접 특징상. 근데 퇴직하신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비추어서 코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사람마다 직무 성향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도 사람마다 직무 성향이 다 다른데 지금 퇴직하신 분은 A 성향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면접관은 B 성향이라면 바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 어떤지 아세요? 아니, 이거는 경찰 생활도 안 해본 게 벌써 대바라졌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로 그냥 감점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때 박진영 씨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목소리도 없고 자기만의 리듬이나 자기만의 음악 가치관도 없고 그냥 기성세대 노래 적당하게 뺏겼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 경찰 퇴직하신 분들한테, 중간에 퇴직하거나 정년 퇴직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 면접 답변이 이래저래야 된다고 코칭을 받아버리면 이분들의 직무 성향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면접관한테 탈탈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네? 그리고 애초에 이 인원을 모아놓고 면접반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문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인원을 모아놓고 뭘 어떻게 가치관을 뚜렷하게 만들어낼 건데요. 이 작업을 할 거냐고요. 1대1로 해도 2타임이나 걸리는데 3타임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1대1로 하는데 1대1 코칭하는데 저희가 45분 하거든요. 45분 동안 누군가하고 얘기해 보세요. 웬만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관이, 이 사람의 가치 철학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 있거나 왜곡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3타임까지나 걸린다고요. 1대1로 하는데. 근데 이거를 3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모아놓고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투영된 나만의 답변을 만드냐고요. 다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절대 이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차라리 우리는 이 정도 대인원을 모아놓고 그냥 면접 답변을 내가 모범 답변 제시하겠다. 그리고 네가 모범 답변 보면서 알아서 적당하게 각색해서 끼워 맞춰라. 그게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30명, 50명, 100명, 200명 모아놓고 진행하면서 나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안 된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착 코칭반이라는 12인 소수 그룹반을 만들었다고. 그때 윌땡에 있을 때.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문적인 면접학원에 가면 후회합니다. 제 장담하건데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어요. 필기 체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종합평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면접학원에 다녔어.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학원, 필기 과목 학원 있죠. 이런데 면접학원 다녀가지고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필기 체력이 다 합산된 점수로 들어가고 다른 요소들도 다 종합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3번 정도 체불해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한테 코칭 받는데 최대 7번도 있었어요. 체불 경험이. 이분들은 웬만한 전국의 유명한 면접학원 다 다녀본 거예요. 웬만한 데는. 근데 제가 코칭해보면 한 번 체불해가지고 A 지역에 A 뭐 스피치 학원, B 지역에 무슨 필기 학원의 면접반, 뭐 노량진에 무슨 학원 면접반 필기 뭐 많이 몰린다는데 다 거기 다니면 웃긴 게 답변이 똑같아요.
구성 원리에 맞게끔 답변에 경험 질문 답변에 인식 계기점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획일화된 형태가 다 획일화돼 있어요. 그래놓고 나만의 답변을 만드는다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코칭받는, 전국 각지에서 코칭받는 분들이 체불 경험이 꽤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네? 이제 제대로 된 면접이 뭔지 수업을 받는다고 이래요. 저희 예전에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분인데, 그분이 필기 체력이 고득점이었어요. 필기 체력이 계속. 예, 3번인가 4번인가 3번 떨어졌는데 체불을. 그리고 이제 본인 아버지도 경찰직에 이제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이었고, 면접을 주도해 보신 분이었고. 그래서 노량진에 유명한 면접학원 다 다녔어, 이분이. 근데 계속 떨어져. 필기 체력이 고득점인데. 왜냐면 이제 생활기록부 지금 제출 안 해요. 지금 제출 안 하죠. 제출 안 하기로 했는데. 제출하나? 제출할 때 그때 무단결석이 80번인가 90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근데 학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던 거고. 근데 이제 그 기록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비전문적인 곳에서. 그래서 막 완전 왜곡 현상을 만들었어요. 막. 하도 예시를 많이 들어서. 그분이 첫마디가 그랬어요. 첫마디가 그래서 제가 그 부산의 윌땡에 총괄할 때였거든. 부산 대구 윌땡에서 총괄할 때인데, 내려오셔가지고는 밀착 코칭반 수업 듣고는, 이때까지 제가 면접학원에 노량진 유명하다는 면접학원 다 다녔는데, 면접반을 전부, 그거는 면접이 아니고 그냥 말하기 스피치 이런 것만 가르친 거네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삶의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 가치 기준점을 중거점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인간관계론과 그 다음에 시사 이슈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직무 상황 질문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고, 그게 중거점이라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비전문적인 것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좀 하지 마세요. 다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접을 한번 해보고 나면 면접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저한테 면접 강사 희망 와가지고, 선생님 면접 강사 트레이닝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임상 사례 코칭 받고 저한테 전문적인 코칭을 받고 면접 강사로 되는 줄 알아요? 몇백 시간이에요, 몇백 시간. 근데 내가 경찰 면접 한번 보고 나면은 나는 경찰 면접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경찰 면접을 한 번, 두 번 봤어, 체불 경험이 있어, 이러면 자기가 스터디를 만든 다음에 그런 비전문적인 획일화된 면접 학원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막 스터디를 꾸려나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저도 코칭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오는 성장 배경상 생겨나는 가치 기준점이 어떤 왜곡 현상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코칭하는데, 아무런 비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이 답변에 이거는데 저 답변은 저런데 이렇게 그걸 체불 경험자니까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좀 비전문자인데 이런 데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는 MBC 100분 토론이나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보세요. 많이.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면 그 주제가 뭐 정치 주제든 뭐든 상관없이 최고 논객들이 나와서 어떤 갈등 주제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일기를 적으세요. 일기를 적을 때 사실관계 위주의 일기를 절대 적으면 안 되고, 내가 그때 그날 느꼈던 내 삶의 흔적들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선을 넣어서 그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이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지금 경찰 면접은 거의 2배수 가까이 뽑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당락이 엄청나게 좌우가 많이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필기 체력 점수들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곳에서
그냥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합격생들은 설명이 안 돼요. 예. 저희도 예전에 그 밀착 코칭방 소수그룹방 운영할 때 결과가 안 좋았던 시기도 있어요. 기수별로 안 있는데. 근데 거의 대체로 대부분 다 80에서 90% 이상 합격률을 기록했고, 저는 취합한 경우도 많아요. 기수별로. 근데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필기 체력 점수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절박한 분들. 근데 그 정도 합격률을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면접은 제대로 준비하면 반드시 변별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제 첫 번째 코칭 받아보면 바로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유의사항은 획일화되는 게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데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비전문가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피드백 해주는 것도 하지 마세요.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시사 이슈 주제를 서로 분석해보고 어떠한 개인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자료를 공통으로 수집해서 자료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건 경찰 정책 자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자료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입실 퇴실 있죠. 입실 퇴실하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집단 면접하는 운영 방식들이 있어요. 토론하는 청도 있고,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약식 토론하는 청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할 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형태로 랜덤식 질문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서로 모의 테스트 형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외에 내용 피드백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비전문가들끼리. 그러면 답변이 산으로 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입실, 퇴실, 그 다음에 면접 자세가 미리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생소한 자세에서는 머릿속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근데 면접 자세란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지 않는 자세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생판 모르는 남 앞에 나를 까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입실, 퇴실, 그 다음에 면접 자세 취하는 이 연습을 무한 반복해서 일단은 형태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내용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경찰직 입실 퇴실은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DSA 경찰 입실 퇴실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십시오. 꼼꼼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지청별로 좀 특징이 많아요. 이게 경북청이나 이제 경북청은 가끔씩 프로파일러 면접관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험생들을 좀 가중 압박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푸시를 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게 원래 특징인데, 이것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 친청별로 면접 전담 부서가 없어요. 면접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경찰 면접 절차를 좀 임의적으로 세부 절차들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단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개인 면접에 물어본다든지, 개인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는 인성 질문을 집단 면접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절차도 좀 유동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세부 절차.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합격생들 말만 믿고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부산청은 예를 들면 토론 면접은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사 이슈도 잘 안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토론 면접은 수험생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도 있고, 부산청처럼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수험생들을 지목하면서 예를 들면 민식이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면 너는 이 친구 의견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사회자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토론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토론인데, 그리고는 공통질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시사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사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합격생들이 계속 선생님 저는 시사 이슈 잘 안 물어보던데요. 이상하다. 무슨 질문 받았는지 한번 복원해서 보내봐요. 이러면 한 50%가 다 시사 이슈 질문이에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사 이슈 질문인지를. 그거는 이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시사 이슈도 많이 물어봐요. 경찰직 쪽은.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보면 유료 멤버십이 있거든요. 유료 멤버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통할 멤버십은 금액대가 좀 저렴해요. 이거는 이제 면접 준비생들이 면접 답변용으로 시사 이슈, 각 시사 이슈를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핵심 쟁점 위주로, 헌법학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 위주로 시기별 시사 이슈를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형통 멤버십은 이 형통할 멤버십 영상 모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코칭할 때 심화해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면접 강사나 면접관들 교육할 내용들인데 각 질문이 어떠한 구성 원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좀 더 퀄리티 있게 깊게 좀 준비를 하고 싶다면 만성형통 멤버십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대1 면접 코칭 프로그램과 전혀 별개예요. 별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유료 멤버십은 전혀 별개예요. 알겠죠? 전혀 별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도 돼요. 저한테 코칭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해도 되고. 자, 저희 컨설팅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1대1로만 면접 코칭이 진행돼요. 1대1로만 면접 코칭이 진행되고, 시수 및 금액 상세한 진행 절차는 따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DSA 컨설팅을 치세요. 카톡 플러스 채널에, 카톡으로. 카톡 플러스 채널에,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거기 톡톡으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 주소를, 링크를 걸어 드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반드시 1대1 카톡을 상담 신청해 주셔야 돼요. 전화 상담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전화해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네. 저희 상담 직원도 없을 뿐더러 여기 학원이 아니에요. 알죠? 저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학원이 아니에요. 네. 뭐 다양한 교육기업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고, 채용 프로세스 자체 설계하고, 면접관 교육하고, 면접 강사들 양성하고, 뭐 이런 포지션이니까 전화 상담은 절대 안 되고 카톡 상담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1대1 코칭하거나 뭐 자문 활동하거나 이러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톡 플러스 채널에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 링크를 쫙 보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히 이제 시수 및 금액, 그 다음에 환불 규정 등은 꼭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수 및 금액의 진행 절차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나는 코칭을 뭐 2회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5회 받아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그 해당 금액을 계산하세요. 저보고 계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공고문 모음에 뭐 3회 예를 들면 온라인 1대1 온라인 전화로 하는 1대1 온라인 코칭을 받는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예시 이제 계산 금액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횟수만큼 부가세 포함시켜 가지고, 부가세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가세 포함된 금액 예시 보고 이제 금액을 저희 회사 계좌가 나와요. 여기 공고문 하단에 보면 오시는 길 그 링크에 들어가면 저희 회사 넘버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계좌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 회사 계좌번호로 원하는 코칭 횟수만큼 이체를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드려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라. 온라인 이론 강의는 뭐냐면 저희 수업은 코칭 수업이에요. 코칭 수업. 이론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면접 이론은 온라인 강의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에어클래스사라는 플랫폼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할인권이고, 이건 당연히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예, 이건 별개 금액이에요. 코칭. 죄송합니다. 코칭 금액이랑 전혀 별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어클래스사에 제가 할인권 드리면 에어클래스사에서 결제하는 거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대신에 제가 할인권을 왜 드리냐면 30% 내외 할인권을 드리는데 이게 거의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코칭을 한번 받아보라는 의미예요. 무료로 할인권 드리는 의미가. 그래서
제가 온라인 이론 할인권을 드리면 에어클래스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에어클래스 그 온라인 이론 강의를 제 할인 코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코칭 비용은 저희 컨설팅 회사에다가 내시는 거고, 그건 저한테 내시는 거고, 온라인 이론 강의는 에어클래스사에 그쪽이 결제를 하는 거니까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제 에러가 나면 이쪽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회사에 할인권만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권 받아서 이론 강의 보고, 제가 그 이체 후에 제가 연락 주시면 온라인 이론 할인권,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약 페이지, 그 다음에 1차 과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국 온라인 유명 서점에 제 교재가 있어요. 도서출판 배움에서 나온 경찰직 형통한 심층 면접. 근데 교재가 이제 금방 완판이 되다 보니까 그 배송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출판사에서 계속 찍어내고 또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배송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주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과제는 뭐 몇 강까지 보시고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교재랑 요 이론 강의 보시면서 교재는 별도 구매입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보시고 과제가 딱 만들어서 온라인 예약 시간대 1시간 전에 저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뭐냐면, 뭐 2회 1회만 수강 코칭 1회만 코칭 수강 결제를 하시든 2회 수강 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코칭 회수는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은 5단계인데 이게 개인차가 있어 가지고 5단계를 5회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1에서 2단계가 인성 파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성 파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해서 한 2, 3회만 코칭 수강 결제하시고 인성 파트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효과가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5단계인데 코칭 횟수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고, 하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추가 결제하시고 코칭 수강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경찰직은 이제 그게 금방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체력 끝날 때쯤에 확 몰려들거든요. 체력 시험 끝나는 시기에 전국 이제 저는 이제 특정 지역의 수강생분들이 수강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강하니까 지청별로 체력 시험이 끝나는 쯤 해서 확 몰려들어요. 확. 그러면 이제 막 대기 인원이 8명씩 생기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코칭하고 있던 분들께 우선권을 드려요. 추가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언제든지 추가 결제하셔서 코칭은 더 받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2회 코칭 수강 결제를 했다면 반드시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2회를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체력 시험이 있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예약 신청하시는 것까지는 인정해 드리는데, 무조건 내가 5회를 만약에 코칭 수강 결제를 했다면 3일에서 5일 간격 최대 7일 이내로 전부 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본인 수강 결제한 만큼 예약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몇 명이 코칭 수강 결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수강을 하니까. 그래야지만 제가 뭐 마감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미리 이제 막 5회분을 미리 할게요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2, 3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가 다 차가지고 추가로 못 받을까봐.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조정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공지를 올려요. 지금 너무 많이 몰려서. 근데 그게 예측은 안 돼요. 솔직히. 이제 체력 시험 끝날 때쯤에는 전국 각지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수강 결제를 해버리니까 예측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2회면 2회, 3회면 3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언제든 추가 결제 가능한데, 반드시 코칭 수강 결제한 횟수만큼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가급적이면 예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예약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최소 3일 전에 해야 돼요. 2일 전도 안 돼요. 최소 3일 전이에요. 최소 3일 전에 본인 예약 날짜 변경을 그 온라인 예약 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2일 전도 변경 신청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해당 시간을 이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하루 전에는 온라인 예약 그 해당 날짜 예약이 안 되거든요. 최소 2일 전에 예약이 되는데 그걸 2일 전에 예약 변경을 하시면 그 해당 시간을 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약된 시간을 사정이 생겨서 변경할 때는 최소 3일 전에 날짜하고 타임을 변경하셔야 돼요. 그 비어 있는 시간대로.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시수 및 금액 그 안내 영상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진행 절차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과제가 많아요. 과제가 많고, 기존에 여러분들 면접학원에서 수업 듣던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온라인 강의 보고 과제 만든 다음에 과제 작성한 걸 제가 코칭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해요. 뭔가 왜곡 현상이 있다든지 본인의 가치 기준점이 명확하게 안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규율 수능성이 낮은 분들은 제가 되게 뭐라 하면서 코칭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렇게 좀 강하게 코칭을 푸시를 해야지 왜곡 현상이 있거나 규율 수능성이 낮은 분들은 본인의 원래 생활 태도를 고쳐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잘하는데 제가 강하게 푸시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1대1 코칭이다 보니까 압박감도 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만 코칭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프로그램이니까 각오를 하고 수강 결제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많이 힘들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진행 절차나 좀 궁금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이버 카페에 DSA 컨설팅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있어요. DSA 너의 삶을 디자인하라. DSA 컨설팅 카페에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거기 수강 후기 합격 수기 엄청 많아요. 경찰직들. 그걸 읽어보세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맞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 제가 초시생인데 이 집단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1대1 코칭만 해가지고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스터디를 짜서 집단 면접할 때 어떻게 뭐 활용하면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관련 영상을 이미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 뭐 경기도에서 코칭, 강원도에서 코칭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코칭 받으시는 분들끼리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스터디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스터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스터디가 있다면 그거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대인원, 비전문적인 대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면접학원하고 이걸 동시에 해도 될까요? 동시에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과제량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저한테 받는 제 과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쪽은 어차피 회계라 되게 주입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냥 가볍게 다니고 저한테 코칭 받는 과제를 성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질문 사항들 보면 보통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체력 끝나고 하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몰려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횟수만큼 코칭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필기 합격하고 지금 제가 공고문 올린 시점부터 바로바로 코칭 수강 결제를 하셔서 빨리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5단계를 만약에 빨리 시작을 해서 실제 시험 한 보름 전에 끝나면 어떡하죠?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남은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남은 2주 동안은 진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이 지금 코칭 프로그램은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면접일보다 훨씬 빨리. 알겠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사항은 제가 코칭 수강 결제하시면 1차 과제부터 상세하게 안내문 보내드리고, 그리고 1차 코칭 때 이 프로그램의 특징 및 진행 절차, 안내 유의사항들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DSA 컨설팅 카페 들어가셔서 수강 후기랑 합격 수기 보세요. 그럼 저희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